안녕하세요. 축구력과 인생력, 무한 상승을 꿈꾸는 강슈팅입니다. 토트넘의 프리미어 리그 11라운드 첼시전. 경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상상하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지 그냥 심각하게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경기 초반 토트넘 분위기 좋았었죠. 경기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토트넘의 플레이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첼시의 강한 전방 압박을 풀어내면서 패스가 연결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반 이른 시간 클루셉스키 선수의 골이 터집니다. 첼시 수비수를 막고 슛이 굴절되면서 골이 만들어졌지만 첼시의 전방 압박을 풀어낸 토트넘의 좋은 연계 플레이에서 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시작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거기에 전반 12분쯤 브레넌 존슨 선수가 왼쪽 측면을 돌파하면서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리고 빠르게 침투에 들어오던 손흥민 선수가 깔끔하게 볼을 차 넣으면서 두 번째 골을 만들었죠. 하지만 정말 간만의 차이로 이 골이 오프사이드가 되면서 취소가 됩니다. 정말 아까운 골이었죠. 골이 취소된 이후 흐름이 첼시 쪽으로 넘어가죠. 전반 20분경 로메로 선수와 첼시의 코릴 선수가 넘어진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첼시의 빠른 역습으로 스털링 선수가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골도 핸드볼 파울로 취소가 되죠. 이후에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로메로 선수의 패스가 첼시에 의해 차단되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로메로 선수가 조금 위험한 동작으로 태클이 들어가죠. 태클 이후 혼전 상황에서 카이세도 선수의 중거리 슛이 골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골도 잭슨 선수의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되기는 했지만 이전에 있었던 로메로 선수의 태클이 위험한 동작으로 판정되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벌어진 상황이라 페널티킥까지 허용하게 되죠. 로메로가 퇴장당하면서 페널티까지 내준다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콜 파머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로메로가 빠진 상황을 메꾸기 위해 정말 오랜만에 다이어 선수가 들어오고 브레넌 존슨 선수가 빠지게 되죠. 사실 루턴타운전에서 한 명 없이 싸운 경험이 있으니까 토트넘은 할 수 있을 거다. 포기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슨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고 이후에 반더벤 선수까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점점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로메로 반더벤 없이 경기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경기 어떻게 할 거지?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공격 축구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게 1대1로 전반전을 마치게 되죠. 후반전에도 토트넘의 공격적인 축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적다고 절대 내려앉아서 수비하지 않았죠. 라인을 올려서 계속 공격적으로 전술을 가져가다 보니 토트넘의 뒷공간이 첼시에게 많이 노출되기는 했지만 비카리오 골키퍼가 나와서 후방 지역을 커버해 주었죠. 그러다가 정말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스털링 선수를 막으려던 우도기 선수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심한 태클을 하면서 옐로카드 누적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이제 9명으로 싸워야 하는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래도 공격 축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의 하프라인까지 라인을 올려서 경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이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골을 넣겠다는 거죠. 다른 팀 같았으면 골 안 먹히려고 벌써 수비적으로 나갔을 텐데 말이죠. 이때부터 처절한 토트넘의 수비와 공격이 펼쳐집니다. 첼시의 날카로운 공격은 비카리오가 빛나는 선방으로 막아주고 토트넘 수비진은 라인을 맞추면서 첼시의 공격을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을 뚫고 후방으로 연결된 첼시의 침투 패스는 비카리오 골키퍼가 빠르게 뛰어나와서 걷어내죠. 비카리오 골키퍼가 막은 골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정말 빛나는 비카리오였죠. 첼시도 이런 토트넘을 처음에는 잘 뚫어내지 못하다가 토트넘의 뒷공간을 노린 한 번의 침투가 성공하면서 잭슨 선수가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토트넘도 포기하지 않았죠. 전반까지 올라가서 만들어낸 프리킥 찬스에서 다이어 선수가 골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 골도 정말 조금의 차이로 오프사이드가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오프사이드가 몇 개나 나오는 건지, VAR은 또 몇 번이나 보는 건지. 저 골도 너무 아쉬웠죠. 저 골이 들어갔다면 또 상황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후 프리킥으로 만들어진 벤탄쿠르 선수의 골문 앞 결정적인 차수도 너무 아쉬웠죠. 머리에 정확히 맞지 못했는데 벤탄쿠르 선수도 주먹으로 그라운드를 치면서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골문 앞에서의 회심의 슈팅도 아쉽게 골키퍼에게 막히죠. 수비 4명 사이에서 공간을 만들면서 꺾어서 찬 슛이었는데 너무 아쉬웠죠. 조금만 더 꺾였으면 좋았을 텐데. 후반 추가 시간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찬스들이 많았지만 골로 이어지지 못했죠. 2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골을 만들어내려는 토트넘 선수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홈팬들도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고 있으니 더 열광하면서 큰 소리로 응원을 멈추지 않았죠. 그런 응원을 받으니 선수들도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열심히 뛰게 되었던 거겠죠. 하지만 어렵게 만들어낸 찬스에서 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토트넘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되기 시작했고, 이후 토트넘이 뒷공간을 노린 첼시의 연속된 득점이 터지면서 결국 1대4로 경기가 끝납니다. 이 경기 첼시의 잭슨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게 되죠. 첼시의 빠른 뒷공간 침투를 교체 투입된 다이어나 로얄 선수가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경기 결과만 보면 토트넘이 1대4의 큰 점수 차이로 진 걸로 보이지만 후반 막판까지 골을 만들어내려는 토트넘의 노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처절하게 막았고 또 처절하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공격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2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골을 넣을 만한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는 노력, 어떤 상황에서도 토트넘만의 공격 축구를 계속해 나가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대담함에는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정말 대단한 경험을 했을 거고 실제로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이길 수 있는 좋은 분위기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안타까운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로메로 선수의 거친 플레이, 그리고 우두기 선수의 어이없는 파울은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만들었죠. 감정을 누르고 한 번 더 물러서서 생각하는 그런 침착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레드카드를 받은 로메로 선수는 몇 경기 나오지 못할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수비를 하던 반더벤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몇 주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겁니다. 거기에 메디슨 선수의 부상까지. 문제는 이 선수들이 팀의 핵심 선수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즌 초반부터 우려했던 딱 그 상황을 맞닥뜨린 거죠. 로메로나 반더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부상당하면 어떻게 하나 했던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2명 다 몇 경기는 아웃되는 거죠. 당장 다음 경기, 황희찬 선수를 비롯한 빠른 침투를 하는 울버햄튼 선수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아스톤 빌라, 맨시티, 웨스트햄, 뉴캐슬로 이어지는 강팀들과의 대결은 또 어떻게 할지 진짜 너무 걱정이 되네요. 첼시전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경기 토트넘이 팀의 중요한 선수들을 잃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떻게 무패 행진이 계속될 수 있겠어요? 맨시티도 무패가 아닌데요. 당연히 지는 경기가 있겠죠. 질 수도 있어요. 토트넘이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서 진다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다음 경기에서 다시 승리를 가져가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번 경기 주축 선수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잃어버리면서 토트넘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축구를 만들어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경기를 할 때는 냉정하고 영리하게 플레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플레이가 팀과 경기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참 대단한 선수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잖아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경기를 진행해 나가고 끝까지 전방에서 압박하면서 뛰어주는 손흥민 선수가 참 멋있었습니다. 물론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토트넘 선수들 모두 대단했고요.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잘 다독거려서
팀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스타일로 선수들이 다시 힘낼 수 있도록 북돋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칠고 불필요한 반칙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초반 심판이 파울을 보는 것에 좀 관대하다고 하더라도 반칙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옐로 카드를 꺼내드는 것이 요즘 프리미어 리그 심판들이니까요. 그리고 아주 위험한 반칙에 대해서는 레드카드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냉정하지 않으면 결국 경기를 스스로 다 망쳐버리잖아요. 다음 경기에서 토트넘이 자신들만의 축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